에잇, 이게 뭐야? 왜 계란 노른자가 딱딱해? 반숙하라니까? 반숙. 이것이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 날 남편이 저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긴 세월 동안 힘들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40년 전 22살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 정철수 씨는 당시 30살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미자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부자의 인품까지 좋다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품 좋은 사장님으로 통했어요. 직원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사회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로 섬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말해. 그런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첫째 딸 지혜를 낳고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다시 집안일을 맡게 되었어요. 새벽 수유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도 남편 아침밥은 차려드려야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계란 후라이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기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왜 그러세요? 계란 후라이 좀 봐. 노른자가 완전히 익어서 딱딱하잖아. 아, 미안해요. 아기가 울어서 정신이 없어서. 변명하지 말고. 완숙은 싫다고 했잖아. 노른자가 부드러워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기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서 예민해진 거겠구나 싶었죠. 죄송해요. 지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반숙으로. 노른자가 입에서 호로록 흘러내리게. 그날 아침 계란 5개를 써서 겨우 남편이 만족하는 후라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먹었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40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편의 음식 투정은 더욱 심해졌어요. 계란 후라이뿐만 아니라 모든 반찬에 대해 세세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미역국은 너무 짜. 다시 해.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쉬어? 새로 담근 거 내놔.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 제대로 손질 안 했어?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죠. 특히 기억나는 것은 둘째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였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느라 정신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앞으로 나 출장 많이 다닐 건데 제대로 된 아침을 못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더 신경 써서 해줘. 네, 알겠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일단 국물은 항상 있어야 하고 반찬은 최소 서너 가지. 특히 계란 후라이는 매일 해줘. 아, 그리고 밥은 잡곡밥으로.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아내인 제가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계란 후라이도 완벽한 반숙으로 김치찌개도 간을 여러 번 맞춰가며 끓였죠. 오늘은 어때요? 맛있나요? 남편은 한 젓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그냥 그래. 근데 이 계란 후라이 어제보다는 낫긴 한데 아직도 조금 딱딱해.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이 사람에게는 제가 뭘 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혼 15년 차에 일어난 메뉴판 사건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드렸는데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쪽지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자, 이거 이게 뭐예요? 내일 아침 메뉴야.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아침 메뉴 지시사항. 잡곡밥 흑미 30%, 콩 20% 비율로. 계란 후라이 반숙 노른자가 젓가락으로 터질 정도. 동태찌개 쑥갓 필수 간은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소불고기 달콤하게 양파 많이. 깻잎 절임 3일 이상 묵힌 것으로. 그 밑에는 심지어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어요. 주의사항. 조리시간 아침 6시 30분까지 완료. 국물 온도 뜨겁게 식지 않게 본. 반찬 배치 시계 방향으로 국 계란 후라이, 불고기, 깻잎 순서. 저는 그 쪽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써놨어.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다음 주 메뉴 줄 테니까 그대로 해줘. 여보.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 다른 집 부인들은 다 알아서 잘하던데 왜 우리 집만 이 모양이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모든 게 결국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레스토랑 직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레스토랑 직원보다도 못했죠. 적어도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맛있다, 잘 먹었다라고 말해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몇 년 전 추석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4배는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특히 남편은 오늘은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더 신경 써서 해라고 당부까지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LA 갈비를 할 때 실수를 했어요. 워낙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일부가 너무 익어버린 거예요. 이건 좀 딱딱한데.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황급히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를 제지했어요. 앉아 있어. 내가 말할게. 그리고는 온 가족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도 요리를 좀 대충 해서 제가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제대로 안 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도 어머니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가끔이 아니에요. 맨날이에요. 저도 참다 못해서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땅에라도 꺼져 들어가고 싶었어요. 온 가족 앞에서 무능한 며느리, 형편없는 아내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거든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그래도 언니 앞에서 그런 말은.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날 이후로 시댁 어른들께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마, 좀 더 신경 써서 해라. 철수가 불쌍하다는 말씀들을 들어야 했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중에 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지.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인 줄 알았어요. 워낙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목욕을 하면서 가슴을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무서워서 며칠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또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유방암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니. 어린 손주도 봐줘야 하고 남편도 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유방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뭐? 진짜? 심한 거야?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했죠.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 보험인데? 회사 일정이 바쁜데 입원은 언제 해야 해? 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돈과 본인 일정이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였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상처도 아직 아픈데 그래도 이제 괜찮겠지? 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퇴원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몸이 아팠지만 40년간의 습관으로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수술 상처 때문에 팔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계란 후라이가 평소보다 좀 더 익어버렸어요. 에이, 이게 뭐야? 너무 딱딱하잖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 수술을 받고 온 아내에게 첫마디가 계란 후라이 투정이라니. 저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술했으면 더 조심해서 해야지. 몸이 아프다고 대충 하면 어떡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밥 해주는 기계일 뿐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아침밥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밥을 안 해줘?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할 건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달라질 리가 있나요?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이혼 사유, 부인의 일방적인 가사노동 거부, 부부생활 거부로 인한 정상적인 결혼생활 불가, 40년간 성실히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에 대한 배신행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제가 희생한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한 달간 밥 안 해준 것만으로 배신자 취급을 하다니. 하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40년간 지속된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모욕적 언행, 특히 암 수술 후에도 계속된 정신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사노동을 거부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을 일방적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뢰인은 40년간 남편의 과도한 요구와 모욕적 언행을 참아왔습니다. 특히 암 수술 직후에도 음식 투정을 한 것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과 진료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증언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추석 때 아빠가 온 가족 앞에서 엄마에게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이랬어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은 반반로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40년 결혼 생활의 정산이었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마음만큼은 너무도 가벼웠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전 10시까지 잠을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누가 깨우지도 않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어요. 브런치로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아무도 빵이 너무 탔다, 버터가 너무 많다고 트집 잡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40년간 남의 기호에 맞춰 살았으니까 제 취향이 뭔지도 잘 몰랐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헷갈렸어요. 이건 남편이 싫어하는 건데, 이건 너무 비싸다고 뭐라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면 되는 거야. 조금씩 제 취향을 찾아갔어요.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매운 것도 잘 먹는다는 것도 그동안 남편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었어요.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이제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실패해도 괜찮고 너무 짜거나 달아도 다음에 조절하면 되니까요. 혼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언니도 이혼하셨어요? 네, 작년에요. 저도 작년에 했어요.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도 얻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돈 낭비한다고 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은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음식도 시도해 봤어요. 특히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양식 요리는 남편이 서양 음식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관리도 직접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항상 돈 관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꼼꼼했던 거예요. 가계부를 써보니까 혼자 사니까 오히려 생활비가 줄어들었어요. 남편 기호에 맞춰 비싼 식재료를 사거나 매일 반찬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용돈이라는 개념도 생겼어요. 40년 동안 저만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친구들과 차도 마실 수 있었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걱정했던 건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막내 미나는 아직 결혼 전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아빠 없이 혼자 살 수 있어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해했어요. 부모가 이혼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큰딸 지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엄마가 암 수술하고 왔는데도 계란 후라이 투정하는 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화났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엄마가 참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용기를 낸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들 재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나 봐요? 네, 많이 줄었어요. 그럼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살면서 깨달은 건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날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 돈을 자유롭게 쓸 자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을 자유. 이런 작고 소소한 자유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특히 아침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상을 차리느라 제 아침은 늘 서둘러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이 암 수술하고 온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요. 계란 후라이가 왜 이렇게 딱딱해? 그러면 금세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혼자 살면서 경제관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돈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훨씬 알뜰하더라고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잘 관리해서 적은 이자 수입도 생겼어요. 거기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 소개로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미자 언니의 손맛이 정말 좋아요. 손님들이 언니가 만든 반찬만 찾아요. 30년간 트집만 들었던 제 요리 솜씨가 인정받는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그 돈이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제 노동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제가 갖고 싶었던 예쁜 그릇들도 사고 절 위해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요. 엄마, 요즘 되게 젊어 보여요. 딸 지혜가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40년을 살았는데 참고 살지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상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남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겠지만요. 하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달랐어요. 미자야, 나도 내가 참는 거 다 봤어. 정말 잘한 거야. 맞아. 나라도 못 참았을걸?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오늘 저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눈치 보며 일어나고 계란 후라이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라는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정말 좋아지셨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을 망치는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에요. 30년 동안 매일 못한다, 대충 한다, 형편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잘한다, 맛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저도 40년간 참는 것이 여자의 미덕,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둘째, 경제적 의존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데 뭘 더 바라냐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가사노동, 육아, 가족 돌봄도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셋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62세에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긴 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도움이 되었어요. 넷째,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감정만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혼자 살 경우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혼했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아침도 10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트집 잡지 않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브런치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먹었어요.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4시간 아르바이트를 가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어요. 바로 존중받는 삶, 자유로운 삶, 진정한 행복을 말이에요. 30년간의 아침밥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2세의 새 출발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끝없는 요구와 무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시길 바랄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주문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